그러면 다세대 주택보증금은 경매까지 고려할 때 얼마로 보면 될까요? 예, 최근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 사례를 보면요, 이게 시가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가 얼마냐? 시가 대비 65%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무실에 만약에 뭐 건전한건이 설정 안 돼 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60% 금액에서 경매 낙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임차무실에 이제 건전한건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가 1억이다. 그런데 3천만 원 건전한건이 설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되면 1억에서 60%로 낙찰되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건전한건자가 있겠죠. 3천만 원짜리 건전한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경매대금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건전한건자가 찾아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얼마죠? 3천. 예, 아우, 계산 빠르시네요.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얼마를 걸어야 될까요? 3천 정도로 이제 걸어야 되겠다 이거죠. 임차무실에 건전한건이 이제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채권 최고액 그거 잘 감안하고 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경매가 되면 한 60% 정도에서 낙찰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공동 건전항이 설정되어 있다. 건전항권까지는 잘 알겠는데 공동 건전항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권리 분석이 조금 어려워지겠습니다. 공동근저당권이 뭘까요? 예, 공동건전당권은 뭐냐? 원래는 건물 한 채가 있고 호실별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건물주가 그 호실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 전체를 다 통으로,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호실에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하더라도 일단은 공동이잖아요, 공동. 그럴 때 이제 공동건전당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건전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공동건전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호실 전체를 다 경매로 넣거나 또 일부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대금에서 은행에서 1순위로 경매대금을 찾아가고 나머지만 이제 임차인들이 나눠가지고 가져가게 되거든요. 문제는 임차인들이 새집을 좋아하시잖아요. 새집이 뭡니까? 되도록이면 신축일수록 공동건전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축하려면 돈이 공사대금이 드니까 그 공사대금을 공동건전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대금을 주거든요.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동건전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권리 분석하기 어려워서 당황스럽게 됩니다. 공동건전당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께서 그러죠. 이 건물은 시가가 20억이다. 근데 이제 공동건전당권, 이건 이제 건물 전체가 다 이제 공동건전당권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전체 시가가 20억. 공동건전당권 채권 최고액이 12억이다. 채권 최고액이라면은 은행에서 대출 원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자까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최우선 권리가 되는 그런 게 채권 최고액이거든요. 그럼 12억 원이다. 그런데 이제 공동건전당권이 설정된 호실은 10개다. 그러면 시가 20억 원에서 채권 최고액 12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빼면 얼마가 되죠? 8억이 되거든요. 8억을 10개 호실에서 나누면 그 호실마다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갖다 치고 나누면 8천만 원 되거든요. 8천만 원.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8천만 원까지는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실제 경매가 되면 60%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겠죠. 60% 금액으로 낙찰되면 아까 20억이었는데 60%면 얼마죠? 12억 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동건전당권 채권 최고액이 아까 12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있나요? 빵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께서 8천만 원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매를 했는데 은행에서 찾아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런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한테는 어떤 책임이란 게 없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항상 뭐 대부분 특약으로 이게 경매가 되면 임대차 보증금 중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특약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특약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충분히 설명을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최근 판례에 하면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권리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해놓고 괜찮다, 8천만 원까지 괜찮다 이렇게 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구가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문구가 있으면 책임이 조금 낮아지겠죠.